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던 그 사건 얘기였는데요.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들이 더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5시경에 발생한 일이고요. 30대 아들이 이제 5시경이면 남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술에 만취해서 집에서 TV를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당연히 한창 일해야 될 아들이 계속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까 일 좀 해라. 좀 그만 놀고 일 좀 해라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평소에 뭐가 그렇게 어머니가 미웠는지 잔소리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네. 어머니도 이제 자식이 이 아들과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흥분을 하셔서 아들을 이제 살짝 때리셨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격분을 못 이기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휘둘러서 어머니가 이제 사망하신 사건인데 네. 안타까운 거는 그 어머니께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아들한테 피 묻은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실제로 어머니가 의식을 잃는 거를 119를 부른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이제 운전을 해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도망간 네. 사건입니다. 정말로 이 사건, 물론 지금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만 이거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많이 이 분노도 하면서요.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자신을 흉기로 공격했는데도 야 이놈아 너 피 묻은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라고 했다는 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보도를 보고 저희가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 당시 상황 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각에 어머님과 아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있었거든요. 네. 딸이 그때 당시에 이제 12살이었는데 딸도 집안에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딸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을 살해하고 도주까지 하는데 도망을 가면서 딸을 황급히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아하. 사실은 딸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일 텐데 네. 초등학생이 분명히 할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목격을 했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피 묻은 옷 갈아입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분명히 이 아이가 목격을 했을 텐데 아빠 차에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면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남성이 이제 12살에 이제 딸을 승용차에 태워서 같이 도주를 하다가 네. 사실은 강원도 지역을 이제 전전하면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하. 근데 어떻게 검거가 됐냐면 이 딸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도주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서 사실은 이게 지인 집에 맡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딸에 대한 사실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이제 네. 본인의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했다라는 그게 사실 평생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이제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 청도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경북 청도인데 이 범행 이후 아들은 강원도로 급한 김에 도주합니다. 그 지역을 전전하다가 다시 지인한테 자신의 12살 된 당시에 12살이었 5학년 그 딸을 맡기려고 다시 온 순간 검거가 됐는데 아니 그럼 장 교수님 딸이 있다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잖아요. 그럼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딸의 엄마와는 12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이 딸 12살 된 딸이 2살인가 3살쯤 됐을 때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또 뭐 약간 이 남성의 성향상 아마도 이유가 대충 점쳐지기도 합니다만 여성이 이제 가출을 했고요. 가출. 그 이후에 뭐 이혼 절차나 이런 거는 이제 밟지 않고 그냥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문제는 우리가 모정이라는 표현으로 자꾸 어머니의 이 사랑, 이 마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들 입장에서는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 왜 같습니다. 불만이 그러니까 많았을까요? 그날에 대한 진술도 물론 어머니는 살해당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먼저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기분이 나쁜 말을 엄마가 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지금 무지개 이렇게 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머니가 평소에 비난이 좀 많았고 이 남성 말고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끼리의 비교도 있었고 누구는 네. 너는 왜 이러냐. 물론 이게 다 지금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집을 나간 아내
이야기도 사실은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 여성이 집을 나간 거다라고 어머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집을 나간 게 가출한 게 자신을 낳아준 엄마 탓이라고 엄마의 성화, 잔소리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그렇게 탓을 돌린다고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당시에 집안에 있었던 12살 된 이 피의자의 이 남성의 딸 트라우마, 정서적 학대가 정말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네, 이거 참 큰일입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이 세상 물정을 웬만큼은 알기 그러겠죠.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마도 10년 동안 할머니 손에 자랐을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직업이 딱히 없는 일용직에다가 일주일에 4번을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면 아마도 만취한 아버지보다는 할머니 손에 자랐을 그런 이제 상황인데 자기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는 네. 자기를 이제 끌고 나와서 아하. 도주를 시작을 했으니 결국에는 이 딸은 굉장히 공포심과 함께 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마 할머니의 사망에 대한 끔찍한 이제 트라우마가 남아 있겠죠. 만약에 눈꽃만큼이라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네.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정말 회개를 하고 이 네. 지금 뭐 엄마에 대해서 앙심을 품을 만한 이런 사정 설명 같은 거를 애당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범행을 가했던 아들을 걱정했던 이 어머니.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어머니가 평생 이 사남매를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또 남편분까지 일찍 여의시고 평생 서빙, 청소 등 굳은 일을 닥치는 대로 하시면서 내 남매를 키우는데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요. 근데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더 속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너 일 좀 해라, 직장 구해야 되지 않니? 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그 어머니 마음 모르고 뭐가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잔소리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이런 진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사남매를 위해서요, 일찍 남편을 여의었대요, 이 어머니는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죽기 살기로 노력하신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다 하셔가지고 서빙, 청소, 온갖 닥친 대로 이 사남매를 키워 건사하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 사법부는 어떤 단죄를 내렸습니까? 이 남성에게. 이 남성에게 물론 유리한 정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사실은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을 했지만 네. 하지만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잔혹하지만 또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